청주시 흥덕구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관으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 부처 장악력을 높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전 분야의 국정에 걸쳐서 파행과 후퇴가 있었는데 국토부도 그 쓰나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특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반토막난 공급 절벽,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구해라라고 하는 그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그 고통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매우 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그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국토부가 연루되고 동원되는 그런 의혹 때문에 국토부 직원들의 사이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토 균형 발전의 주무부처로서 국토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발휘해서 국토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국민께서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리고 또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부동산인데, 지금 서울 집값이 제가 아까 그 사상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가 그 반토막난 공급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준공이나 그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착공을 보면은 2021년에 6만 8천 호 정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2024년에는 2만 6천호로 급감을 했고, 준공도 역시 2020년도에 8만 1,000호에서 2024년에는 4만 4천호로 40% 이상 감소를 네.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고, 이런 후유증은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그 공급 절벽으로 인한 그 주택 폭등 이런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출 규제 완화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42조 원의 금융이 풀리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대출은 풀리고 공급은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서울의 집값 폭등이 매우 그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임기 말에 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27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대책들을 그 사인들을 그 시장에 계속 그 내보냄으로 해서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그 정상적으로 추진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값 폭등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그 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주택 공급을 임명된 이후에 주택 공급에 관한 대책들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적정한 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6.27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 억제차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그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죠.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현재 뭐 보상금 문제, 이주 문제,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늦어지고 있고, 또 재건축 그다음에 이런 그 재개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네.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첫 번째로는
공공주택 그 분양에 대해서 확고한 그 스케줄, 예. 그 로드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만 호 이상의 그 공공 주택들을 분양하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는 정부 부처에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많은 규모의 그 대규모의 그 공급들이 필요한데 제가 국토연구원의 그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1년에 약 52만 호, 전국적으로 52만 호가 공급이 됐을 때 시장이 그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숫자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50만 호 이상의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민간 공급 합쳐서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공급 시그널을 줘야 심리적으로 저는 안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장관이 임명되시게 되면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민간과 공공 합쳐서 전체 총 공급 물량을 얼마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저는 그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의 그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 공정시장 가액 변동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는 그 멈춰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경직성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 시장의 가격은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갭들이 일정하게 국민적 부담으로 알겠습니다. 작용된 잠깐만요. 측면이 시간이 있기 별로 때문에. 없어서 예, 제 의견은 네. 그 부동산 세제나 그런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 변동과 관련해서 시장 안정화 방향과 세수 확대 목적이 있는데 네. 그런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 변동을 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네. 네. 예.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